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1월 30일 14주차 이제 2교시 수업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공통 사용 제하에 공급시 가세표준 안분 계산하는 규정과 그리고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 배제하는 규정 요거 비교를 해서 꼭 공부를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자, 문제가 이거 안 보이네. 그렇지. 자, 우리 공통 매입세에게 안분과 정산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화면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자, 요렇게 해야 끝까지 보인다. 그죠? 자, 예제 5-7번이고요. 우리 공통 매입세에게 안분과 정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요. 자, 당사, 가세 및 면세 겸령 사업자니까 그렇구나. 공통 매입세액이나 또는 공통 사용 제한 문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사에 일기 예정 부가치세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였고, 예정 때도 안분 계산을 하였대요. 자, 그리고 일기 확정 신고 시 정산하시오가 문제네요. 그죠?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이며, 가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계산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입 매출 내역입니다. 자, 여기가 매출 내역이고요. 여기가 매입 내역입니다. 자, 매입 내역은 전부 다 전액 공통분이에요. 공통분. 그러니까 안분 계산 대상 세액이 500만 원 되겠다. 그죠? 자, 우리 매출 내역 볼게요. 자, 가세 매출이 4천, 면세 매출이 6천, 합계가 1억이다. 그죠? 그러면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그렇죠. 60%가 해당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정 신고 시에는 공통 매입 불공제 세액이 얼마일까요? 자, 5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60%는 불공제. 500만 원 중에서 40%인 200만 원은 공제. 요렇게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 해답을 볼까요? 자, 예정 신고 때입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었다. 그죠? 요거 500만 원. 자, 이때 원칙적으로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60%예요.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60%를 하니까 예정 신고 기간 때는 300만 원을 불공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확정 신고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정입니다. 확정 때는요, 우리 매출이 면세분도 50%, 가세분도 50% 똑같이, 그죠? 하지만 매입 내역이 공통분이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 그죠? 자, 요것은 우리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면세 비율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 예정 신고시 그리고 확정 신고시, 자, 우리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세분, 면세분, 그러면 1월에서 6월 합계가 되겠다. 그죠? 자, 예정 때 우리 가세분이 4천만 원이었어요. 면세분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그냥 합계를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합계액이 1억이었습니다. 자, 확정 신고 기간에는요, 가세분이 5천만 원, 면세분도 5천만 원,
그래서 합계가 1억이었습니다. 자, 1월에서 6월 합계를 내볼까요? 자, 가세부는 4천만 원에 5천, 면세부는 1억 천. 그래서 1월에서 6월 총 공급가액은 2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면세 비율이 자, 그냥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자, 9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고요. 그리고 1억 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2억 중에서 55%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정 신고 기간 때는 60%를 설정해서 계산했잖아요. 자, 우리 매입세 불공제분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정때입니다. 예정때. 아이고. 자, 면세 비율, 아이고, 이거. 자, 공통 매입세액이 있고, 자, 불공제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자, 예정 때는요, 요렇게 했어요.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고요. 자, 면세 비율을 곱해야 되겠네요. 네. 자, 면세 비율. 자, 면세 비율은 우리 60%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요 예정 때는. 자,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500만 원에다가 60%를 곱했어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액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00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받고 300만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학정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학정 때는요, 정산을 다 내야 돼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학정이고요. 자, 1월에서 6월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죠? 아이고. 자, 5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을 하게 되면 자, 800만 원이 될 겁니다. 아이고, 800만 원. 그리고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 면세 비율이 지금은 이게 총 요 비율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55%가 되는 겁니다. 55%. 그러면 1월에서 6월 총 불공제 매입세액은 800만 원에 55%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정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었잖아요. 얼마죠? 그렇죠. 3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자, 예정 신고 불공제세이고 학정 신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440만 원에서 330만 원 차감하게 되면 이 140만 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총 8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공제된 거 공제 금액 그리고 불공제 금액 그리고 공제 금액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총 800만 원이 합계가 나와야 됩니다. 자, 불공제 금액은 440만 원입니다. 공제된 금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정 때 불공제 금액은 300만 원이었고요. 공제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확정 때는요, 불공제 금액이 1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제된 금액은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합계가 자, 요 위에 금액하고 일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정산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예정신고시 요 소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하나를 열어줄까요?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잖아요. 자, 1월에서 3월입니다. 그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디서 하느냐? 자,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당해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여기는 실제 수험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자, 자, 공급가액이 얼마? 예정 신고 시에는요. 자, 공통 매입이기 때문에 요거 5천만 원 요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5천만 원. 총 매입가액이 5천만 원이었고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었다. 이때 총 공급가액이 얼마였느냐? 가세 면세 합쳐가지고 1억 원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였냐? 6천만 원이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불공제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정산을 하러 갈 거예요. 자, 4월에서 6월입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냐? 우리 합쳐가지고 800만 원이었다. 그죠? 이때 총 공급가액이 얼마였냐? 자, 면세 사업 면세 비율을 확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죠? 우리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얼마였냐? 우리 예정하고 확정 합치면 1억 1000입니다. 1억 1000. 그러면 면세 비율은 55%로 확정이 될 거고요. 그때 예정 신고 시 때 기불공제된 매입세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확정 신고 시에 여기 보이죠? 140만 원. 자, 요거만큼 요만큼 더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만약 큰 시험은 이런 매출 잡는 것부터 힘들어요. 네, 매출을 알아서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 매출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면세 비율을 구하는 거, 그리고 자, 공통분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이 공통분과 실지 기속분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면세 비율을 그대로 공통분에다가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시는 예전 거랑 학전 거랑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살짝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건데요. 우리 큰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중요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한급세액의 재계산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8번 겸용사업자의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자, 요것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마지막 탭에 보면 요겁니다. 요거. 아셨죠?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서 자, 매입세액을 공제를 했대요. 그리고 면세 비율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언제나 뭐 동일한 비율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공급 하는 어떤 뭐 방법, 수단, 시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면세 사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 사업 비율이 변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이 공제 금액이 가대하거나 또는 가소해지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납부세액의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이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은요, 이 재계산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 1번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그래야지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그렇죠.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합니다.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초 매입세액 공제 또는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에 한정합니다. 당초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이걸 왜 또는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에 한정합니다. 이 또는을 붙인 거는 아마 그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았습니다. 가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그런데 면세사업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 다 받은 것을 간주공급을 한번 가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안분 계산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면세 비율이 증가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해야 되느냐? 면세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 됩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통 감가상각자산 안분 계산 매입세액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가 되었을 때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재계산 방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당초 공통 매입세액에다가요. 자, 이산식 우리 많이 봤다. 그죠? 이산식 우리 많이 봤어요. 간주 공급할 때 상각 자산에 가세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증가하거나 감소된 면세 비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 자, 감가율도 똑같습니다. 건물 구축물은 5%,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25%. 아셨죠? 자,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 산정하는 방법이 가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를 그 시기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예를 들어서 x 1년. 자, x 1년 어떻게 하죠? 3월 3월 20일 날에 취득을 했어요. 자, 우리 1기다. 그죠? 1기. 자, 그러면 x1년 1기 때 이때 안분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요게 x1년 2기가 되었어요. 12월 31일 딱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치세를 이제 1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어떻게 하느냐? 2기로 적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때를 하나로 카운팅하고, 그리고 요때 두 번째 카운팅하고, 아셨죠? 자, 증감된 면세 비율입니다. 자, 당초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당초에 공급가액 비율로 했다면요, 재계산할 때도 공급가액 비율로 해야 돼요. 근데 당초에 면적으로 했다면 재계산도 면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맞았죠? 자, 그리고 재계산 시점입니다. 자,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은요, 요거 학정신고 시에만 적용합니다. 아셨죠? 학정신고 시에만.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 X1년 1기 때 요거 샀잖아요. 요거. 자, X1년 2기 때 재계산을 할 때 그때 요거 포함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초기 산입 말기 물산입이기 때문에 요거는 0으로 하고 요거는 1로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요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X2년 1기가 되었다면요. 자, 요거 X1년 1기 카운팅 하나, X1년 2기 카운팅 하나, X2년도 거는 포함하지 않고, 아셨죠? 그러면 2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3기간째에는 2, 2기간째에는 1, 아셨죠? 자, 재계산이 적용이 안 되는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자, 두 번째, 공통사용 제하에 공급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재계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네. 공급 의제 100% 면세로 다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공통사용자의 공급.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잡지사 그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재계산을 해야 할 대상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재계산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예제 5-8번. 자,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X1년 1기 공통세액 불공제분과 차기 이후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가산 또는 차감될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X1년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 아래와 같답니다. 자, 이게 우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할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자, 기계장치 샀고요. 공장건물 샀어요. 상품도 샀네요. 하지만 상품은 우리 재계산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당초 안분 계산이 되었던 매입세액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공장 건물만 재계산하는 겁니다. 자,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자, 가세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이렇게 쭉 있고요. 면세 사업에 관련된 그 공급가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면세 비율을 아예 그냥 제시해 줬네요. 밥을 떠먹어 주고 있습니다. 자, X1년 1기 때 면세 비율이 50%입니다. 자, 이 부가치세가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자, 이 공통 매입세액은 1,11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X1년 2기 때입니다. 면세 비율이 증가했어요. 플러스 10%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X2년 1기가 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재계산을 하지 않아요. 자, X2년 1기 무시했죠?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요렇게 차이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어요. 자, 요렇게.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1기. 자, X1년. 그렇고. 자, X1년 1기가 있고요. 자, X1년 2기가 있고, X2년 1기가 있고, X2년 2기가 있다. 자, 여기에서 면세 비율이 X1년 1기 때는 50%, X1년 2기 때는 60%, X2년 1기 때는 57.1%, X2년 2기는 50%. 자, 재계산. X년 1기 때는 안 합니다. 요거 5% 미만이니까 안 합니다. X1년 2기 때 요거 합니다. 자, 왜 재계산 안 하냐 하면 여기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얘는 면세 비율이 5%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왜 안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X년 1기입니다. 이때 우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기계장치입니다. 공장 건물입니다. 자, 이 구분이 그거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입니다. 그리고 상품입니다. 자, 매입가액이 그냥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그냥 바로 적을게요. 1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이고요 10만원입니다. 자, 이때 면세 비율이 다 50%다 그죠? 자, 합계가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자, 불공제 매입세. 자, 공제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꼽혀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동일하겠다 그죠?
자, 공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50%니까 요 공제된 거, 불공제된 거 합하면 1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X1년 1기 때, X1년 1기 때 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자, 이제 우리 재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재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X1년 2기. 자, 기기장치. 그리고 공장 건물만 하는 거죠. 자, 면세 비율이 60%로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재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당초 안분 계산이 되었던 공통 매입세액을 적어줍니다. 기기장치 100만원. 그리고 건물은 1000만원. 자, 그리고 우리 경과 기간수. 자, 한 기간만 넘어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재계산 금액. 자, 논리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우리 어떻게 됐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기기장치는 25% 곱하기 한 기간만 지났다. 그죠? 요렇게. 그리고 뒤에 면세 비율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죠? 10% 증가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75,000원. 자, 이거는 75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건물은 감가율이 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만원입니다. 자,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했잖아요. 그렇다면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불공제 세액이 더 많아져야 한다. 자, 이 말을 바꾸게 되면 불공제 세액이 커지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네. 불공제 세액이 커지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 재계산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을 한번 우리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건물. 자, 우리 기계장치부터 할게요. 자, 기타 자산입니다. 아니요. 자, 날짜 이런 거 그거 뭐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때 문제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자, 해당 자의 매입세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기계는 100만원이었어요. 자, 취득 연호를 뭐 아이고 한 기간만 가야 되니까 2019 뭐 1001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경과된 가세 기간수 자동으로 설정되죠. 체감률 25%. 자, 단기 총 공급이 2억이었어요. 면세 공급이 1억이었고요. 아이고 이거 단기네, 단기. 자, 단기 2억 원. 그리고 여기 단기가 지금 우리 요거 하는 거잖아요. 면세 사업이 1억 2천. 자, 직전 가세 기간 총 공가액이 2억 원. 면세 공급 1억. 그럼 증가율이 이거 숫자를 잘못 넣었나? 2억 맞죠? 1억 2천. 아, 잘못 넣었네요. 됐습니다. 20억, 2억, 1억 2천, 2억, 1억. 자, 가산되는 공제 또는 매입세액 75,000원 보인다. 그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요거를 자, 우리 한번 풀고 나면 다음 거는 풀기가 너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공장 건물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